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여름을 단오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음식문화 교육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 인형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인사이드에서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부평의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6월 셋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여름을 경기장 공원에서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나상길 부평구 의회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여름을 단오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여름을 단오축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 가운데 고유 명절 단오를 맞아 지역 전통 문화를 돌아보며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름을 풍물단과 더눔의 길놀이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하늘의 축제 시작을 알리는 우물고유제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옛 여름을 마을 사진 전시회와 부채, 떡, 비누 만들기,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노래 장기 자랑을 위한 주민 노래방과 단오 음식 나눔을 위한 먹거리 장터가 운영됐습니다. 신종백 여름을 단오축제 추진위원장은 축제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생단체 회원, 그리고 동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10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로 다소 활기를 잃은 주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관내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식 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싱싱이의 건강한 음식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형극을 활용해 음식 문화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형성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총 10회 약 3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본 공연에서는 음식 남기지 않기, 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 음식 문화 개선과 식사 전후 손 씻기, 양치질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등 개인 위생에 대한 내용의 콘텐츠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전문 인형극단 하늘의 라이브 공연으로 한층 실감나는 인형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한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많은 고민과 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라면 더욱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힐 텐데요.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평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 창업가 3인방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러 온 부평의 한 청년 창업가.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거나 디자인이라는 업체인데요.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소비자나 기업의 단기적인 온라인 디자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작업부터 제작하고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는 디자인 업체들은 많지만 구희진 씨만의 특별한 점은 바로 완전한 고객 맞춤형 디자인부터 시작해 완제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만약 카페라고 한다면 메뉴판, 로고, 간판,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모두 구희진 씨의 손길을 거쳐 일정한 컨셉으로 완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동안 제조업체에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필요한 작업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회사 생활을 했다는 희진 씨는 혼자 많은 업무량을 해내다 보니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는데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자세로 임하는 구희진 씨의 멋진 모습 항상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이곳, 이번엔 어떤 청년 창업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위벨은 원래 지금 종이책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전자책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책을 보는 시장에서 저희도 이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로맨스나 판타지 무협 같은 스낵컬처를 이제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그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커뮤니티형 웹소설 플랫폼 운영 사업은 종이책이 사라져가는 전자책 시대에 맞춰 등장한 신개념 웹 운영체제인데요. 로맨스, 판타지 소설 등 무한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오픈 공간이라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던 신인 작가들에게도 등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작가님들 자체가 이제 연재를 직접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훨씬 더 많은 이제 이익이나 아니면 작가님들이 꿈을 펼치실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부평구는 청년 사업가 이규복 씨의 꿈을, 이규복 씨는 신인 작가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 내리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부평의 청년 창업가. 이곳은 향긋한 커피향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세드 스페셜티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노승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피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라비카 품종 중에서도 최고급 원두로 만들어진 이곳의 커피는 남다른 풍미를 자랑합니다. 생산지별 등급은 물론이고 단맛, 구수한 맛 등 엄선된 원두만이 스페셜티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한 과일차 같고 좋은 산미가 있는 이 커피를 좀 더 이렇게 우리 이제 손님들이 즐기면 어떨까? 저 역시 그 매력에 이제 빠져서 이제 커피를 시작했고, 제가 느끼는 이 매력적인 커피를 좀 더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승진 씨의 커피 사랑은 대단한데요.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져가겠죠. 노승진 씨는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전수해주려는 노승진 씨의 마음을 아는지 학생들 역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적어도 진짜 전문가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홈 바리스타처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 좀 더 여기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가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또 연계시켜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3인 3색. 오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천천히 또 열심히 달려가는 청년 사업가 3인방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부평의 청년들. 부평구는 언제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2019년 가을편 공감글판 문안을 공모합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며 구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창작 또는 인용 문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부평구청 홍보 담당관실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는 2019년 청년 취업 지원 아카데미 참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자기 분석 및 진단, 직무 찾기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한 취업 실전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서는 스피치 리더십,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실전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지역마다 참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즉 다시 찾고 싶은 축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한 조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잘 입히면 또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0만 명이 오는 것보다 하루에 10,000명씩 100일 동안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